고생하는 장병들을 위해 붕어빵을 굽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붕어빵과 함께 온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총학생이 후보자가 기준입니다. 한 명도 나오지 않아 투표가 무산되는 대학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대상이 3호까지 확대됩니다. 지원 한도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추운 겨울 고생하는 국군 장병들을 위해 70이 넘는 나이에도 특별한 방법으로 봉사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육군 37사단에서 활동하는 천석봉 선교사인데요. 고생하는 군인들을 응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붕어빵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초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붕어 모양 틀에 반죽을 붓고 차례로 파당금을 넣습니다. 틀을 쉴 새 없이 뒤집으며 빠르게 붕어빵을 구워냅니다. 손으로는 붕어빵을 구우면서도 한 명 한 명 장병들에게 애정어린 눈으로 안부 묻기에 바쁩니다. 운전병이 뭐 휴가 갔다며? 네, 맞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 장병들에게 붕어빵을 나눠주는 봉사자는 육군 37사단에서 활동하는 천석봉 선교사입니다. 고생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붕어빵 선교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군인 교회 담임하면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지요. 부대에서 먹기 쉽지 않고 사회에 나가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와 스무디를, 겨울에는 붕어빵과 와플을 만듭니다. 37사단을 비롯해 강원도 철원, 경기도 파주 등 전국의 부대를 돌며 봉사하다 보니 벌써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올해로 71살인 천석봉 선교사. 3시간 동안 서서 붕어빵을 굽는 일이 힘에 부치기도 하고 교회 후원금과 사비로 비용을 충당하다 보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병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힘듦보다 뿌듯함이 더 큽니다. 그리고 전역한 이후에 함께 후원금을 보내주는 이런 용사도 있고요. 전역 이후에 찾아와서 함께 밥 사주고 여자친구 소개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천 선교사는 장병들이 행복하다면 자신도 행복하다며 이런 행복들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길 바란다는 작은 소망을 마지막으로 빌었습니다. 훗날에 사회에 나가서 남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눔의 인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이것 간절한 마음입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요즘 대학가는 총학생회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입 후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아 투표가 무산되는 대학들도 잇따라 생기고 있는데요. 전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입니다. 총학생회장 임기가 연말이면 끝나 선거가 한창 진행돼야 하지만 캠퍼스가 조용합니다. 지원한 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겨울방학 기간에는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비대위를 꾸려 운영하고 내년 3월 다시 후보자를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총학생의 일이 굉장히 강도도 높고 그리고 내용도 조금 민감한 게 많다 보니까 스스로 하기에 조금 결정하기가 어렵다라고. 서원대학교도 총학생회 후보자가 없어 내년 4월에 후보자를 다시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개교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른 대학들도 사정은 비슷해 청주교대는 지난해, 국립한국교통대는 2022년에 후보자가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한때 총학생회는 민주화와 정의의 상징이었고 정치권에 입문하는 발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운동권에 대한 기피와 취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총학생회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총학생회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학생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돼서 거기에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 전공 공부하는 게 좀 더 제 미래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SNS의 확산으로 총학생회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늘어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힙니다. 대학 재학생들이 사용하는 익명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습니다. 총학생회에 대한 글이 매일 쏟아지는데 노골적인 비판과 욕설이 상당수입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쉽게 욕을 좀 먹는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다들 안 하려고. 체육대회가 진행이 살짝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동회를 준비해서야 되겠냐라는 비판 글들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총학생회 활동도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존의 총학생회와 같은 조직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보다 좀 대안적인 형태로 학생들의 민의를 종합하고 또 그거를 청취하고 외부에 전달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학생회에 대한 무관심과 기피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인센티브 제도 같은 대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청북도 의료비 후불제 대상이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에 이어 모든 산모까지 확대됩니다. 충청북도는 출산 정책과 연계해 모든 산모가 의료비 후불제를 이용해 의료비와 산후조리 비용에 걱정 없이 아이를 분만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김영한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병원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경우 무이자 융자 등을 지원해 나눠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1월 28일 기준 의료비 후불제 신청자가 1,152명에 달하고 있다며 지원 한도를 500만 원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내년 2월까지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 기간 도내 의료기관 20곳의 한랭질환자 정보는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 충청북도와 공유되고 충청북도는 이를 토대로 한랭질환 발생 추이와 도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해 대응하게 됩니다.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통해 보고된 도내 한랭질환자는 69명입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는 저체온증과 동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해안가 안전을 위한 구조물인 테트라포드는 함부로 접근하면 오히려 큰 위협이 됩니다. 바다 위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깊이가 깊다 보니 사고가 나면 10명 중 1명은 숨진다고 하는데요. 울산 MBC 이다은 기자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어두운 저녁 테트라포드 사이에서 구조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저분 허리랑 팔이랑 손 움직이세요? 테트라포드 사이에 빠진 낚시객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겁니다.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움직이지 못하는 낚시객을 구조대원들이 들것으로 힘겹게 옮깁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테트라포드는 이처럼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바닷물에 젖어 미끄러운 데다 딱딱한 콘크리트 구조물이어서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깊이도 깊어 혼자서는 빠져나오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테트라포드 가까이 한번 내려와 봤는데요. 표면이 너무 미끄럽고 높이도 최대 5m에 달해 빠졌을 경우 스스로 올라가기에는 어렵습니다. 실제 바다 위 블랙홀이라 불리는 테트라포드에서 최근 7년 동안 275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3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다쳐 들것으로 옮겨야 하는데 들것을 고정할 수 있도록 딱딱한 구조물에 구멍을 뚫어 지지대를 설치하고 추직으로 환자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그나마 이런 구조는 정확한 사고 지점을 확인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합니다. 밖에서 보면 똑같이 생긴 구조물밖에 보이지 않고 소리로 위치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파도 소리 때문에 또 이제 구조 요청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찾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수색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광범위하다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는 테트라포드에 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라면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반드시 자신의 위치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두어야 합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동해안에서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암컷은 잡지도 팔지도 못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가 수입 판매되면서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인 국내산 암컷 대게를 일본산과 섞어 판매해도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포항 MBC 장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한 수산시장. 수족관에 든 대게를 꺼내보니 배 쪽에 빨간 알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연중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 암컷 대게입니다. 하지만 상인은 단속 공무원에게 정식으로 수입한 일본산이라며 수입 신고 필증을 제시합니다. 부산 세관에서 올해 지금 11월 1일자로 지금 통관해 준 게 있는데 부산 세관장이 해가지고 이렇게 수입된 일본산 암컷 대게는 올해만 30여 톤에 달하고 포항 등 대게 생산지인
동해안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어자원 보호를 위해 잡지 말라던 암컷 대게가 버젓이 수입돼 팔리자 어민들은 수입을 승인한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찾아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보고는 잡지 마라. 어자원 보호해야 된다. 해놓고서 뒤에서는 우리가 보호하는 거를 역으로 수입을 해온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그럼 해업사무나 지역체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우리 어민들은 여기에서 더 분노를 한다. 더욱 걱정인 건 암컷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입이 자칫 대게의 씨를 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합법인 일본산을 팔면서 불법인 국내산을 섞어 팔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게 암컷을 그 업자들이 한 10kg나 뭐 20kg 이렇게 사다 놓고 그거 판매를 하진 안 하고 불법으로 잡아들은 빵개를 섞어서 유통을 하게 된다면 계속 10kg 남아 있을 것이고, 불법 초업한 뒤에 일본 수입산하고 혼합해서 파는 경우가 이제 단속도 어렵고 제일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식약처는 어민들의 주장은 이해하지만 현행 법으로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검역에 문제가 없으면 수입을 규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대게 어획량은 2007년 4,800톤에서 10여 년 만에 절반 아래로 급감했는데 암컷 대게 등 불법 포획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후배들을 협박해 다단계 회사에 강제로 가입하게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지난 1월부터 석 달 동안 자신이 판매원으로 있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하라며 후배 11명을 협박하고 이 가운데 9명을 강제로 가입하게 해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 10대에게 징역 6개월, 단기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특수절도죄로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9월 매입한 동보원 자연휴양림의 새 이름을 오는 13일까지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새로운 시립 자연휴양림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청주만의 특색을 갖춘 자연휴양림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됩니다. 새 이름은 고요함이 주는 아름다움을 주제로 동보원 자연휴양림의 특징을 담아야 합니다. 청주시는 자체위원회와 시민 여론조사 플랫폼 청주시선을 통한 선호도 조사를 통해 명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립대안학교인 단제고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신입생 사전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30일 신입생 합격자 32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비 소집을 실시한 단제고는 내년 2월까지 원어민과 소논문 쓰기, 독서 토론, 수학과학 프로젝트 등 사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충북교육청은 첫 입학생들이 영어 글쓰기와 소논문, 토론 등 단제고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단제고는 내년 3월 개교와 함께 국제 바칼로레아 관심학교로 등록해 월드스쿨 인증을 추진합니다. 괴산군이 학생군사학교 체력단련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체력단련장은 괴산읍 대덕리 학생군사학교 유휴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예산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골프장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괴산군은 학생군사학교의 필요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골프장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청주 실내 빙상장에서 오는 15일부터 얼음 썰매를 탈 수 있습니다.
청주 실내 빙상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얼음 썰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얼음 썰매 프로그램은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는 사람도 빙상장을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청주시설공단은 빙상장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시설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민도서관이 재정비를 거쳐 새롭게 탈바꿈됩니다. 옥천군민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공간과 교육 문화활동이 가능한 공간 등을 가미해 재정비하기로 하고 설계 공모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당선작은 복층형 어린이 자료실과 다양한 열람 공간 구성 계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옥천군민도서관은 설계 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하반기 착공하고 2026년 하반기 재개관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이 겨울 시골 추억 여행을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1박 2일 일정의 겨울 여행으로 매개성당 투어와 두부, 목공예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호텔 숙박을 하게 됩니다.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15인 이상이면 상시 출발하며 농림축산식품부의 30% 여행경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음성군 지역 전문 여행사인 잼토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